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학년이 등교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을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같이 수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지난 시간까지 대단원 평가 문제까지 다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확률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확률의 뜻, 이 부분을 배울 건데요. 확률이란 건 뭐고, 확률은 우리가 왜 배우는지, 이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은 우리가 왜 배울까요? 물론 이 확률이라는 게 조금 불손한 학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주사위를 이용한 도박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그 서양의 이제 다이스 주사위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던져서 그 주사위 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자기가 이제 잘 따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걸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도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포츠를 이해한다든지, 특히 이제 지진이나 태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달에는 우리 그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고 위치가 어디서 공전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태풍이 편서풍이나 이런 어떤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그 여러분 알다시피 기상 정보에 보면 중국을 거쳐가는지 일본을 거쳐가는지 우리나라를 거쳐가는지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월이냐,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제 태풍의 그 경로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슈퍼컴퓨터가 하면서 아주 어려운 확률 영역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확률은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떨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것을 일단은 배우는 이유,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사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우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목적의식을 갖고 즐겁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률의 뜻과 활용,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확률의 정의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집합과 또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문제 준비 학습에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과제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률의 뜻이라는 이 부분을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볼까요? 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진다. 자,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사위를 지금 던졌어요. 그죠? 또 다시 던져요. 그런데 내가 먼저 던진 이 상황과 그 다음 던지는 이 상황은 상당히 독립적인, 그죠? 예측할 수 없는, 앞에서 6 나왔다고 내가 그 다음번에 주사위가 뭐가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쵸? 매번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랜덤이라고 하죠, 랜덤. 그쵸? 우리나라 말로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결과가 영어 원서에서는, 그 결과가 랜덤, 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연히 만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짜 내가 예측할 수 없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뭐 첫사랑을 만났다. 이때 우리 우연히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즉,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영어로 랜덤. 여러분들 좋아한다. 그죠? 게임할 때 캐릭터, 롤 이런 거 할 때 랜덤 해놓으면 뭐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도 예측할 수 없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 랜덤입니다. 근데 그냥 랜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사위 무조건 다시 리셋이 되잖아요. 그쵸? 던졌다. 다시. 결과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던질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어쨌든 수학적으로 확률을 따질 뿐이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반복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 그 자체를 시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행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거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집합 U 있었죠, 맞죠?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겠죠. 예. 그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은 1, 2, 3, 4, 5, 6이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짝수라는 눈이 일어날 사건. 그러면 짝수라는 부분 집합을 고르면 되죠. 2, 4, 6 되겠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거를 우리는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원 사건. 표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로 집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1, 2, 3, 4, 5, 6이니까 1집합, 2집합, 3집합 이런 거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밑에 확인하기가 있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표본 공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1부터 6까지. 그렇죠? 표본 공간을 우리는 S라는 집합을 씁니다.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U라고 썼었는데 우리는 표본 공간을 S라고 씁니다. S. 그러면 근원 사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1부터 6까지를 하나하나를 집합으로 만든댔죠. 맞죠?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 집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을 어떤 하나의 부분 집합을 명명하는 거죠.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1부터 6까지 해서 3의 배수는 3, 6밖에 없죠. 예, 여러분 여기다가 3,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위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참고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야,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명령한 이유는 그냥 동전을 두 번 던진다라고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동전, 작은 동전. 예를 들면 5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500원짜리가 앞으로 나온 거랑 10원짜리가 앞에 나온 게 다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원짜리 두 개를 던져버리면 동시에 던지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 그러면 큰 동전과 작은 동전에 대한 순서상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순서상. 예. 보통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H,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T 이렇게 해서 그 문제집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앞면 HH, 앞면 뒷면 HT, TH, TT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표본 공간입니다. 그걸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앞, 뒤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거의 다 뭐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38쪽. 자, 우리 앞에서 집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집합에서 배웠던 걸 거의 다 그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본 공간 S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사건들. 이게 집합으로 생각하면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또는 B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 두 개가 일어나는 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집합에서 했던 걸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은 합집합. 그렇죠? 그다음에 동시에 and다 맞죠? and는 교집합. 영역도 막 그대로죠. 그렇죠?
집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확률에 가지고 오면서 집합을 그대로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자, 배반 사건이 있었다 맞죠? 집합에서 배반 사건. 자, 정의는 교집합이 공집합.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시험 문제도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네. 마찬가지 여사건. 어떤 경우가 아닌 사건이다 맞죠? 그죠? 3의 배수의 여사건은 3의 배수가 아닌 거다. 그죠? 간단하다. 여집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험 문제에 다 이렇게 그대로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기. 보시면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 12면체 모양 주사위. 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다. A. 4의 배수 눈이 나온다. B. 그러면 이미 해놨다. 그렇죠? 여기서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수입니다. 그렇죠? 프라임 넘버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집합이 다 정의가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표본 공간 S는 뭐가 되겠어요? S는 전체 집합은 1부터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 A 교집합 B 그냥 하면 되죠. 그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교집합을 했더니 뭐다? 공집합이죠. 공집합.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다. A 제가 답을 이미 다 얘기해 놓고 그죠? 공집합 배반 사건이다. A의 여사건은 A의 반대니까 그죠? 전체 S가 1부터 12까지니까 그죠? 예, 여기서 제끼면 되겠죠? 이렇게 제끼면 1, 4, 6, 8, 10, 12. 아, 9도 있네요. 9도. 아, 미안해요. 9 짝수만 짝 다 썼는데. 자, 1, 4, 6, 7, 8, 9, 10, 11 있으니까 12. 예. 그래서 1, 4, 6, 8, 9, 10, 12 이게 되겠죠. 그렇죠? 미안해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문제 2번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 상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다. 8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표본 공간 S는 1부터 8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S는 1부터 8까지. 자, 홀수인 사건 A. 그럼 A 집합 쓸 수 있겠죠. 그렇죠? 4의 배수 B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집합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교집합. 그죠? 교집합이 무엇이냐? 그러면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고. 그죠? 두 번째, B의 여사건은 적을 수 있겠죠. 그죠? B 집합의 여사건 적을 수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사건. 그럼 A 합집합 B를 구한 다음에 또 여사건을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숙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계속 진도는 나갑니다. 이제 이거는 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설명을 일단 좀 빨리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무엇일까? 자, 수학적인 확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안 좋은 말로 자주 쓰는데요. 탁상공론 이런 말 한다 그죠? 예, 현실은 모른 채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게 탁상공론인데 수학적 확률이 사실은 그겁니다. 생각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사위가 있다. 그죠? 세상에서 정말 정밀하게 만든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다.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다. 그렇다면 한치 오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수학나라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적어도 한 번씩은 아마 나올 거야. 왜?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면이 6개니까 무조건 1, 6분의 1. 그죠? 마찬가지 2의 눈도 총 6면 중에 하나가 적혀져 있으니까 6분의 1. 그죠? 우리가 사실은 평소 때 머리에 집어넣고 살았던 그 확률이 사실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네, 수학적 확률. 위험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확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통계적 확률은 뭡니까? 통계적 확률은 무식하게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말이 통계적 확률이지 통계적 확률은 진짜 리얼 확률입니다. 리얼 확률. 그런데 이 통계적 확률의 문제는
그때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마음먹고 주사위를 6만 번 굴렸어요. 6만 번. 그런데 1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6만 번을 굴렸는데 12,000번이나 그 1이 나왔다라는 거죠. 내일 제가 또 6만 번을 굴립니다. 그랬더니 내일은 1의 눈이 8,000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제는 6만 분의 1200이고 오늘은 6만 분의 8000이니까 확률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통계적 확률의 문제점은 할 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맞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네이버 리뷰를 보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이 맛집에 갔을 때 실제로 사람들의 평이 어떤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맞죠? 사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리얼 확률이라서 통계적 확률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문제점은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로 고정이 되는데 통계적 확률은 고정이 안 되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통계적 확률을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두 개의 확률의 극명한 장단점입니다. 극명한 장단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심판은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니네 어느 죄송합니다. 니네 어느 쪽을 할래? 해서 정한 다음에 던지죠. 맞죠? 손등에 탁 올립니다. 손등에 차라락 착 이렇게 올린다. 그죠? 그래서 어떤 면이 나오면 자, 니 뭐 할래? 진영을 선택한다 또는 공을 선택한다. 그러면 공수 전반전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 어느 팀이 어느 쪽부터 공격을 그 진영으로 정할지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방법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을 게 있나요? 그죠? 예, 공정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동전 대신에 U짝을 한 개 던져서 진영을 선택한다.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죠. U짝 한 개. 여러분, U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실 U는 약간 일종의 일단 타원 형태의 이 모양을 정확하게 반을 자른 게 아니라 요 정도로 자른 겁니다. 이 중심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U의 옆면을 보면 정확한 반원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볼록한 형태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볼록한 모양. 위에를 이 친 모양. 그 원회로 치면 중심보다 위쪽으로 자른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원이라도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다릅니다. 동전은 편편하니까 같은 거지. 근데 이거는 더 이렇게 무게 중심이 다른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모나 유시 나올 확률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사건 A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확률이라는 뜻이 probability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앞자리 P를 따서 PA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면 P 그 사건에 대한 이름 이렇게 쓰면 됩니다. PB, PA 합집합 B, PA 교집합 B. 요 안에는 집합을 쓰면 됩니다. 집합 또는 사건 이름을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면 우리가 예를 들 그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게 분모가 됩니다. 그게 우리 앞에서 그 이론적으로 배운 거에서 표본 공간이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부분집합 A를 구했지만 그 부분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NS분의 NA. 요 N 가로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그놈 자체를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라플라스라는 그 프랑스 수학자가 정의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그죠? 주사위를 내가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6면이니까 1의 눈이 나온다. 6면 중에 1면이니까 6분의 1이겠죠. 그쵸? 뭐, 그쵸? 예. 그 다음에 내가 공을 10개를 넣었어요. 그 중에서 1이라는 공이 나온다? 10분의 1이겠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통계적인 확률을 일단 또 얘기를 할게요. 통계적 확률은 그냥 무식하게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실제로 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쵸?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면 결과적으로 0.6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0.6에. 보죠. 횟수가 작을 때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이 숫자의 수치가 하나의 확률 값으로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봐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6만 번을 던져도 12,000번에서 8,000번까지 이렇게 오차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만 번이 60만 번이 되고 60만 번이 600만 번이 되고 600만 번이 6천만 번이 되면 점점 그 1이라는 그 주사위 눈이 나오는 숫자가 거의 10만, 100만, 1000만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점점 그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신기하다, 그죠? 이 통계적인 게 할 때마다 다르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 횟수를 늘려나갔더니 어떻게 된다? 아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나중에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이 교과서에서는 그놈이 없네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크게 할 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수의 법칙. 예. 실제로 수학에서 있는 법칙이고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 큰 수의 법칙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계적인 확률의 가장 좋은 점은 리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데이터라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계산 결과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가 매번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실제적인 데이터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결과를 상당히 우리가 큰 선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아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수학적 확률을 대신해서 그냥 사용해버리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n번 던졌는데 그 값이 실제로 rn번 일어났다라는 거죠. n번 던졌더니.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100번이면 100번 중에 그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났냐, 1000번이면 1000번 중에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났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그 시행, 동일하고 랜덤적인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반복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많이 했더니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하고 아주 비슷해지더라. 똑같아지진 않습니다. 근사 값이 비슷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수학적 확률을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수수를 확인하기 보세요. 앞정 한 개를 1000번 던졌더니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게 685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편한 면이 바닥에 닿을 확률은 그냥 1000분의 685번이 되겠죠. 그쵸? 이거 그냥 통계적 확률은 실제를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숙제는 그래서 문제 2번까지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학교에 오시면 우리가 확률에 대한 정의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40쪽에 예제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진짜 확률에 대한 입문이죠. 그렇죠? 확률에 대한 입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교에 오면 제대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